영범아, 네. 이때까지 차를 총 몇 대나 팔아봤어? 정확하게 세본 적은 없는데 한 3,000대 정도 판매한 것 같습니다. 3,000대? 네. 팀장님들 말고 네가 직접 한 거. 제가 직접 판매한 거는 한 1,500대 정도 될 거예요. 오, 직접 응대하는 비율이 높구나. 제가 웬만해서는 시간이 되는 한 제가 다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한 10분 정도 방문을 해주시면 한 5분 정도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5분, 10분 다 응대해주면 안 돼? 제가 다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날도 있고요. 또 3번 정도는 또 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? 하지만 주말이나 빨간 날에도 항상 출근을 하고 있고요. 비교적 손님이 많이 없는 평일에 제가 하루 쉬고 있습니다. 어쨌든 엄청나게 차를 많이 팔아본 것 같은데 네. 뭐 딱 보면 이거 좋은 차다, 안 좋은 차다 이제 구분이 좀 되나요? 통달했나? 100%는 아니겠지만 딱 보기만 해도 한 8, 90% 정도는 안 좋은 차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.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걸 골라내는 거야? 일단 컴퓨터로 매물을 찾을 때는요, 이제 사진에서부터 단서를 좀 찾기 시작합니다. 물론 사고차도 거르고 고객 니즈에 맞는 차량들을 약간 좀 선별을 먼저 해둔 다음에 이 차의 사용감은 어떤지, 소모품 교체도 사진으로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. 그런 것들을 전산에서 먼저 좀 추려볼 수가 있는 거죠. 특히나 시트 상태, 핸들 가죽 상태, 트렁크 상태, 휠기스, 타이어 브랜드 정도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그것만 보고도 안 좋은 차를 고를 수가 있어요? 그렇죠.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추를 해가면서 이 사람은 키로수, 연식 대비해서 얌전하게 탔구나, 아니면 돈을 좀 썼구나,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실물을 딱 보자마자 이거 썩 차다, 아니면 이거 좋은 차다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. 진짜 딱 1분도 안 걸립니다.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? 나도 좀 배우자. 자, 이 올리오 소렌토인데요. 이 차가 전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트가 해져 있었고요. 딱 봐도 뭔가 이 주름이나 이 가죽이 해졌다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많이 까져 있기도 하고 찢어져 있기도 하죠. 이 차가 한 13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. 핸들도 좀 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여기는 아예 찢어지기 시작했죠. 찢어진 거랑은 또 별개로 너무 해져 있어요. 트렁크는 이염이 되게 많죠.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짐을 막 큰 걸 많이 싣고 막 험하게 탔다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소렌토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도장 상태가 안 좋은 걸로도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도 영범아, 네. 타이어는 미쉐린이 껴져 있는데요? 이게 미쉐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앞 타이어를 보시면 다른 게 껴져 있습니다. 굿 예어라는 이 타이어도 사실 저렴한 타이어가 아니라 이제 수입 타이어죠. 미즈 타이어인데, 근데 이렇게 앞뒤가 좀 짝짝이거나 양옆이 짝짝이인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. 이 정도만 봐도 저는 90% 정도 이상의 확률로 안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실제로 한번 보자. 실제로 봤는데 너무 좋으면 어떡해? 일단은 엔진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도 이 차 엔진룸은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이게 좋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 이 차가 13만 킬로라는 걸 좀 감안을 하고 어떤 소모품이 교체됐는지, 누유는 있는지 요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왼쪽부터 제일 먼저 반겨주는 부동액. 이렇게 부동액을 봤을 때 약간 색깔이 좀 탁하고 교체를 안 한 듯 보이는 게 좀 있고요. 약간 불순물도 있는 것 같아. 네, 약간 좀 탁하죠. 부동액은 교체를 안 한 걸 확인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엔진 마운트 브라켓이 원래 쉽게 녹쓰는 부분이 아닌데 녹이 좀 쓸어 있죠.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좀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이 벨트 세트도 이 현대기아 마크가 약간 해져가는 그런 걸 봤을 때 교체를 따로 하진 않은 것 같고요. 10만 킬로가 넘었는데 이제 이런 소모품이 교체가 아직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브레이크 오일도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은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이 투명도가 약간 수분 유입이 돼서 교체한 지 좀 오래돼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하체 부식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. 커브 베어링이 있는 너클이나 얼라이먼트를 조정하는 로어암 볼트, 이런 것들이 좀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게 올리오 소렌토가 거의 대부분 다 디젤 차잖아요. 이렇게 뒤에 왔을 때 머플러를 이렇게 딱 닦아 보는 겁니다. 일단 이 차 머플러는 좀 깨끗하네요. 요것만큼은 다행입니다. 자, 이렇게 관리를 좀 안 한 차량은 시승을 했을 때 어떤지 한번 시운전도 해보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떨림이 1열, 2열 전체에서 다 느껴지네. 네, 거의 이제 안마 시트 같은 느낌이고 핸들도 엄청 떨리고 있어요. 핸드폰 진동 알림이 오는 것만큼 떨리고 있어요. 이거는 마운트를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. 일단 옆에 전동 시트도 좀 고장이 났네요. 전동 시트 움직일 때 잉 하는 전동 모터가 돌아가는 게 약간 이상한 소음이 좀 많이 크게 납니다. 그리고 방지턱도 한번 넘어 볼게요. 방지턱은 멀쩡한데? 네, 하체 소음은 안 나네요. 약간 핸들 유격은 좀 있어요. 근데 이게 아까 핸들이 까진 거랑 연관성이 좀 있는 거예요? 좀 요철을 너무 자주 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주차할 때 이런 식으로 끝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돌리다가 마는 게 아니라 팍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꺾으려고 하는 경우에 기어가 좀 부하가 받으면서 좀 깎일 수가 있어요.
이게 처음에 미션에서 굼뜸이 좀 있었거든요. 충격도 좀 있었고, 근데 약간 열받으니까 그 증상이 아예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중고차 보실 때는 냉간시에 초기 시동, 열받기 전에 제자리에서 PRND 이렇게 좀 기어봉을 움직여 보면서 초기 시동 때 얼마나 좀 소음이 있는지, 진동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차가 아까 처음에 뺐을 때도 사이드미러가 안 펴졌었는데 제가 손으로 한번 딱 피고 나서 작동해 보니까 또 지금은 또 잘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에어컨을 점검을 하다가 운전석은 시원한데 조수석은 그냥 송풍 바람이에요.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라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온도 조절을 따로따로 해주는 건데 조수석 쪽 온도 조절 액추에이터가 망가진 것 같습니다. 둘 다 똑같은 온도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도 운전석은 시원하고 조수석은 그냥 밍밍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. 일단 점검 결과 이 차량은 엄청나게 뭐 크다 할 고장은 없지만 자잘한 고장은 좀 몇 가지가 있었고요.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전 차주가 지금까지 미뤄왔었던 소모품 관리를 이제 구매하자마자 바로 신경을 써야 되는,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자, 이번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봐도 딱 좋아 보였었던 그런 차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바로 이 차인데요. 비슷한 연식 키로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차가 전산에서 봤었을 때 시트 상태도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했고요. 무엇보다 엔진룸이 정말 대박이었는데요. 아까 봤던 차랑 좀 비교하면서 봤었을 때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실제로도 엔진룸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반겨주는 이 부동액통이 핑크색으로 아주 반짝반짝 예쁘게 나와 있죠. 부동액을 한번 교체를 했다는 거고요. 바로 또 옆에 있는 이 마운트 브라켓이랑 아까 거랑 또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를 겁니다. 그리고 엔진 옆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벨트도 아까보다는 좀 더 검정색에, 그리고 저 텐션 베어링이랑 댐퍼 풀리도 풀렸던 흔적이 보이는 이제 교체 이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러면 냉각수랑 워터펌프 세트, 겉벨트를 같이 교환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.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아까랑 좀 많이 다른데요. 아까는 약간 주황색의 색깔이 좀 탁했다면 요거는 완전 노란색의 색깔이 좀 밝은 그런 느낌이죠. 이렇게 라이트를 끄면 아예 안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죠. 그리고 트렁크도 이렇게 보시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천장 상당히 깨끗하고요. 그리고 옆면도 어디 막 파손되거나 막 크게 긁혀서 손상되어 있는 부분 없이 깨끗한 편입니다. 이게 비슷한 금액, 비슷한 키로수, 비슷한 연식이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하체도 보시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, 뭐 물론 이 친구도 녹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체를 보면 이 차의 주행 환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차는 아까 차보다는 좀 더 예쁜 포장된 길을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차량이 조금 더 없네요. 그러네. 아니 확실하게 더 깨끗한데? 네, 좀 더 깨끗한 편이에요. 그럼 이런 차는 진짜 시승을 했을 때도 아까 차랑 좀 다르게 좀 더 좋은 느낌이 들까요?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. 한번 타보자고요. 이 차량은 이 마운트, 뭐 벨트 세트, 뭐 여러 가지 소모품을 다 관리를 한 차량이다 보니까 아까 차량은 좀 다르게 진동이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. 변속 충격도 아예 없습니다. 약간 이 차량도 핸들 유격이랑 소음은 아까 차량 좀 비슷하게 조금 있네요. 이 차량도 방지턱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. 있으면 대박, 있으면 대박. 네. 소음 있으면 대박. 부드럽습니다. 소음 안 나네요. 짱짱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요. 이렇게 저단에서 미션이 좀 튕기는 것도 없는 걸로 봐서는 A급이다 라고 생각됩니다. 그럼 고객님이 차를 사러 왔다. 이 차 정도면 이제 합격인 거예요? 그렇죠. 이 차 정도면 합격이라서 이제 리프트를 띄워보러 가는 거죠. 리프트에서 이제 또 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? 우유가 있다든지 고속주행 시에 하체가 틀어졌다든지 변속이 1, 2단, 2, 3단에선 괜찮았는데 5, 6단 이렇게 넘어갈 때 훌렁인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좋은 차를 찾아야 될 수 있겠죠. 그럼 맨날 이런 방식으로 다 한 대 한 대 점검을 하는 거야? 일단 먼저 전산에서부터 결격 사유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. 그리고 숨겨진 보험 이력도 체크를 하고요. 일단 성능 기록부랑 또 다른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. 그리고 실 차량을 보면서 도막 측정도 해봐야 되고요. 점검을 해야 될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.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이게 A급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출고를 도와드리는 거죠. 그럼 A급의 기준이 연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? 그렇죠. 무조건 막 15년 지났는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부식도 없어야 되고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. 5년 된 차와 10년 된 차의 갭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5년 된 차와 10년 된 차의 A급의 기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. 비슷한 연식이랑 키로수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지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차량은 여기까지 봤을 때는 합격입니다. 그럼 너한테 가면 네. 이 정도 컨디션은 무조건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? 이렇게 뭐 산타페, 소렌토 아니면 뭐 그랜저, 소나타, 뭐 제네시스 이런 좀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많은 차량들은 무조건 골라드릴 수 있고요.
오늘은 이렇게 이제 초보자도 쉽게 좋은 차와 나쁜 차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고요.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 꼭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봐드릴 테니까 믿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.